착하지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만약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현실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많은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마음과 정신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걸까? 혹은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멘탈이 강하여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착하다는 말, 그 이면의 의미. 어릴 적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적도 많았죠. 이런 경험이 쌓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때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창시절 언제나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고 누구 하나 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정작 그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시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가족 문제로 마음이 힘들 때도 그는 혼자 견뎠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항상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정말 가까운 친구가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면 우리는 내가 힘든 걸 알 수 없어. 그러면 너도 우리도 행복할 수 없을 거야. 그 말은 마치 어두운 곳에서 길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다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함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자신의 경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한 문장을 되새겨 보게 될 것입니다. 덕은 극단이 아니라 중용에서 발견된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려 합니다. 이제 착하지만 멘탈이 강하여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단순히 성취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사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오가고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2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다음 도전을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두 번째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이 상황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나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다시 도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상담했던 한 여성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여러 번 면접에서 낙방하며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누가 저를 고용하고 싶어 할까요? 그녀의 말 속에는 좌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가진 강점에 대해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도 분명 가치가 있군요. 다만 아직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후 그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도전을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강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나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삶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태도를 기반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많은 것을 바라게 되죠.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기대는 상대방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이었고 아내는 느긋하고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의 차이가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제때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아내는 남편이 지나치게 완벽을 요구한다고 느꼈습니다.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점점 늘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다툼 후 혼자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그녀가 나와 똑같이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그제야 그는 자신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했고 아내 역시 그의 노력을 느끼고 조금 더 신경 써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상대방이 가진 성격, 가치관, 능력은 모두 다르며 그 다름은 각자의 개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를 존중할 때 상대방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기대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철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여정을 걷고 있다. 그 길이 당신의 길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용서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직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팀원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한 신입사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상사가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점점 의욕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상사는 단순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신입사원은 상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한계를 이해하며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은 신뢰와 존중을 쌓아갑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까지 이 모든 감정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퇴근길에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미 지친 상태였던 그는 점점 초조해지고 결국 분노가 폭발해 차 창문을 열고 다른 운전자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불쾌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도 짜증을 내게 되었죠.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휘감고 잘못 표현되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룰까요? 그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여성을 상담한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고 그 불만이 쌓이면서 동료들에게 냉소적인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본 후 그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그녀는 상사에게 차분히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며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이 말은 감정이 단순히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감정을 자신을 파괴하는 요소가 아닌 성장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건강한 관계를 쌓아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네 번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작은 커피숍에서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고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도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로 그들의 기분을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한 노부부에게 창가 자리를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와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 부부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고 잠시 후 그녀가 가져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왜 그녀가 단순히 손님을 응대하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신경을 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때로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주변 사람들과 얽히고 얽힌 관계의 연속이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 관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태도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도 그 긍정의 영향을 받으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의에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을 때 따뜻한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거나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격려와 응원의 말로 감싸는 모습은 팀을 더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저는 상담 중 한 남성이 상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상사의 지적에 화내는 대신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상사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와 말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그 자체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됩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선하고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경계선을 명확히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나 좋게 보이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결국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의 만족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선하고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죠. 제가 상담 중 만난 한 여성은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자신의 스케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먼저 수락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배려하지 않으며 그녀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게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여 자신만의 경계선을 허물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고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후 경계선을 설정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건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데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거절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지만 그 도움은 스스로의 여유와 행복을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균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특징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착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킵니다. 그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집니다. 또한 작은 친절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할 줄 압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선함을 일관된 삶의 태도로 유지하며 힘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작은 실천으로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필요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는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에도 선함과 강인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착하면서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킵니다. 그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집니다. 또한 작은 친절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할 줄 압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선함을 일관된 삶의 태도로 유지하며 힘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작은 실천으로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필요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는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에도 선함과 강인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